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차트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차트, 이제 단순한 그림처럼만 보이진 않으시죠? 주식 투자의 길에 들어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차트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내용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바로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거래량 패턴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차트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처럼 차트를 읽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차트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난해한 설명 대신 실제 차트 예시를 들어가며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지지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지지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선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특정 가격대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이때 그 특정 가격대를 지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공이 바닥에 닿으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주가도 지지선에 닿으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대 이하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매수 주문으로 이어지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다시 상승시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지선은 주가의 바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나 세력들도 이러한 지지선 근처에서 매집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과거 여러 차례 6만 원 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6만 원은 매우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다시 6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투자자들은 여기서는 다시 오를 거야 라는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과거의 같은 가격대에서 여러 차례 반등했던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그 가격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지선은 단순히 한두 번의 반등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주가 흐름을 통해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즉, 오랫동안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받아왔다면 그 지지선은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선은 무엇일까요? 지지선과는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특정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천장에 부딪힌 공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주가도 저항선에 닿으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상승이 꺾이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이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본전 심리나 수익, 실현 심리로 인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이 매수세를 압도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선 근처에서는 매도 주문이 많아지면서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다시 하락시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선은 주가의 천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주가가 8만 원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넘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8만 원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8만 원에 도달하면 이 이상은 좀 부담스러운데 라며 매도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돌파라고 합니다. 저항선이 돌파되면 놀랍게도 기존의 저항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를 지지 마이너스 저항 전환이라고 하는데 한번 뚫린 천장이 이제는 바닥이 되어 주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 심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전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지지선과 저항선은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고려하고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저항선 근처에서 매도한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지선이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저항선이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따라 지지선이 무너지거나 저항선이 돌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선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선이 생기면 주가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차트의 선을 직접 그어보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보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차트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 주가 차트에서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실전 투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 거래량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이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차트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의 총체적인 관심과 매매, 활동의 강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도 함께 늘어난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식의 상승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상승세가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진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죠.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움직이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꺾일 수 있으며 심지어 거품이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 심리만 자극하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데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기대를 좁고 투매에 나서고 있다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이는 일시적인 조정이거나 큰 의미 없는 하락, 즉 가격 변동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적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주가와 거래량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움직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시장에 숨겨진 힘을 거래량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세 가지 요소, 즉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거래량을 함께 종합해서 차트를 읽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매수매도 타이밍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것보다 여러 지표를 조합하여 분석할 때 그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지선을 강하게 신뢰하고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저항선 근처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힘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조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의 투자자들만 움직이는 상황이거나 저항선을 돌파할 만한 강력한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실현하거나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지선을 뚫고 하락하거나 저항선을 뚫고 상승할 때에도 거래량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발했다면 이는 그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신규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는 강력한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손절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이 세 가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주가 움직임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 뒤에 숨어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힘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지표를 차트에 직접 적용하면서 다양한 종목의 차트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차트를 읽는 자신만의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분석 능력은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주가의 바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둘째,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주가의 천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매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셋째,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시장의 관심과 참여자들의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의 세계,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앞으로 더 복잡하고 심오한 분석 기법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가의 심리적 경계선을, 거래량은 그 경계선에서의 싸움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주제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캔들 패턴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차트에서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는 캔들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담고 있는지, 망치형, 십자형, 장대 양봉, 음봉 같은 다양한 캔들 패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캔들 모양만 봐도 시장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 주가의 시작과 끝, 고점과 저점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음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캔들 패턴 분석은 여러분의 차트 읽기 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자신만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항상 여러분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투자를 돕는 강력한 도구일 뿐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맹신하기보다는 보조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